무슨 성질 들어간다? 주기적 성질 들어갑니다. 자, 이 주기적인 성질을 들어갈 때 먼저 배우는 것들이 뭔지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자, 첫 번째 주기적인 성질에서 배우는 게 뭐를 배우냐면 유효핵전하라는 거 배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를 배우냐면 크기, 원자, 반지름을 배웁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배우는 게 뭐냐면 이온화 에너지를 배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전자친화도가 지금 안 배워요. 전자친화도 빼고요. 무슨 음성도를 배우니? 전기 음성도를 배웁니다. 글씨가 개판이네. 자, 그래서 총 몇 가지 주기적인 성질에 대해서 배워? 왜? 뿌에? 초점 안 맞아, 왜? 에이씨. 됐어? 이제 초점 맞아. 자, 미친 거죠? 내가 아까 잘못 눌렀나 봐요. 자, 그래서 몇 가지 주기적인 성질을 배우게 된다. 이 네 가지 주기적인 성질을 배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아이들의 정의부터 한번 해봅시다. 유효핵전하라는 거의 정의가 뭐냐면 주인공이 누구니? 전자예요. 전자가. 오케이? 누가? 전자가 누구로부터? 핵으로부터 느끼는 힘의 크기를 비교한 값을 우린 뭐라고 얘기를 한다? 유효핵전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케이? 유효한 핵전하량이야. 전자가 느끼는 유효한 핵전하량. 자, 그 다음에 크기를 비교하는 건 말 그대로 어떤 새끼가 클까요? 원자 반지름뿐만 아니라 무슨 반지름까지 비교하게 될까? 이온 반지름까지도 비교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온화 에너지라는 건 뭘 이온화 에너지라고 할까? 상태가 중요해요. 무슨 상태? 기체 상태의 원자 1몰이 전자 몇 몰을? 1몰을 뭐 할 때? 버릴 때. 오케이? 자, 따라서 전자를 뭐 할 때? 내보낼 때. 전자를 밖으로 보낼 때. 그럼 전자가 밖으로 웅 하고 날아가기 위해선 에너지를 흡수해야 될까? 방출해야 될까? 흡수해야 되겠지? 고무줄이 끊어져야 될 거 아니야. 오케이? 이때 뭐한 에너지의 크기를 필요한 에너지의 크기를 무슨 에너지라고 한다? 이온화 에너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전기음성도라는 건 결합을 할 때 무슨 전자쌍? 공유 전자쌍을 뭐하는 힘? 당기는 힘의 크기를 비교한 걸 뭐라고 얘기를 할까? 전기 음성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케이? 이 개념 자체는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기에 첫 번째 어떤 놈 들어가니? 유효핵전하라는 것부터 들어가 봅시다. 자, 이 유효핵전하라는 건 사실 이 공식이 필요하진 않습니다. 공식이 필요하진 않아요. 자, 근데 공식은 있어요. 유효핵전하 공식이 뭐냐면 뭐에서 뭐를 빼주면 돼요? 핵전하량에서 무슨 상수? 가리움 상수를 빼주면 뭐가 된다? 유효핵전하라는 게 돼요. 당연히 자, 이런 개념인 거야. 자, 우리가 리튬이라는 아이의 전자배치를 한번 해볼까요? 리튬은 몇 번이니? 3번이죠? 그럼 이 새끼 전자배치 2하나 전자배치가 되겠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베릴륨이라는 아이의 전자배치는 22 전자배치가 되겠지. 오케이. 그 다음에 나트륨이라는 아이의 전자배치는 어떻게 전자배치가 되겠니? 2, 8, 하나 전자배치가 되겠죠. 오케이. 이때 아무런 말이 없으면 누가? 원자가 전자가 누구로부터? 핵으로부터 느끼는 힘의 세기를 비교한 거야. 당연히 요게 양성자의 숫자잖아. 잘생긴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 얘는 얼마만큼 잘생겼어? 3만큼 잘생긴 거야. 얘는 얼마만큼 잘생긴 거야? 11만큼 잘생긴 거야. 이해돼? 잘생긴 순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한 순서? 잘생긴 순서야. 오케이? 그러면 당연히 내 주변에 있는 언니들하고요. 그 다음에 원빈 주변에 있는 언니들하고 비교하면 어떤 언니들이 더 큰 사랑을 느끼게 될까? 어떤 주변에 있는 언니들이 더 큰 사랑을 느끼게 돼요? 응?
원빈 주변에 있는 언니들이 더 큰 사랑을 느끼게 되겠지. 그죠? 당연히 잘생길수록 많은 사랑을 느끼게 되겠지. 근데 얘는 세컨이죠. 얘는 뭡니까? 서드죠. 바깥으로 나가니까 앞에서 처막는 새끼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여기 원빈이 있지만 앞에서 2마리, 8마리가 앞에서 빙빙빙빙빙빙빙 돌고 있으니까 처막으니까 내가 씨발 원빈이 잘 안 보이는 거야. 밖으로 나가 있으니까. 그럼 원빈한테 느끼는 사랑이 줄어들까 늘어날까? 줄어들겠지. 자, 이 처막는 효과를 갖다가 무슨 효과라고 그래요? 가리움 효과, 가려막기 효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딱 몇 가지 요인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 2가지 요인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 2가지 요인이 뭐야? 잘생겼는가? 그 다음에 막는 새끼가 있느냐 없느냐. 오케이? 그래서 주기적인 성질을 보면은 자, 같은 주기일 때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뭐한 상황이 돼버리겠니? 잘생겼죠. 오케이? 리, 베, 비, 시 쭉 갈 거 아니야, 내용까지. 그치? 오른쪽으로 갈수록 뭐 해지고 있습니까? 잘생겨지고 있지. 하지만 얘네들은 모두 다 몇 주기 원소들이야? 2주기 원소들이지. 그러면 앞에서 처막는 인원이 같지? 그럼 잘생기면 잘생길수록 핵한테 사랑을 많이 받겠니? 조금 받겠니? 많이 받겠지. 따라서 어디로 갈수록 유효액전화가 커지겠어요?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유효액전화가 어때지게 돼 있어요? 커지게 돼 있어요. 이해되니? 어디로 갈수록 유효액전화가 커지게 돼 있어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유효액전화가 커집니다. 이거 당연한 얘기야. 오케이? 오른쪽으로 갈수록 뭐하니까? 잘생기니까. 근데 문제는 누구냐면 리튬하고 나트륨하고 한번 비교해 볼게. 자, 리튬은 얼마만큼 잘생겼어? 3만큼 잘생겼죠. 얘는 얼마만큼 잘생겼어요? 11만큼 잘생겼죠. 대신에 얘는 전자배치가 2하나 전자배치인데 얘는 전자배치가 어떻게 됩니까? 28하나 전자배치지. 그럼 얘가 얘한테 사랑을 받을 텐데 누가 더 큰 사랑을 받을까? 라는 거야. 리튬은 세컨이고 얘는 서드잖아. 그치? 그럼 막은 가려막기 효과로만 따지면 얘가 더 작아져야 되겠지. 근데 얘가 얘보다 많이 잘생겼어. 그래서 아래로 갈수록 유효액전화가 어때지는 거야? 커지는 거야. 그래서 주기적인 성질을 보면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지다가 뚝 떨어지는데 얘보다는 얘가 높아요. 이해돼? 무슨 말인지? 그리고 또 쭉 올라가다가 뚝 떨어지는데 얘보단 얘가 더 뭐합니까? 높아요. 여기가 당연히 18쪽 아이들이 이 자리에 있겠지. 그래서 유효액전화의 주기적인 성질을 보면 올라가다 떨어졌다 올라가다 떨어졌다 하지만 얘하고 얘를 놓고 비교하면 누가 더 큽니까? 아래에 있는 새끼가 유효액전화가 더 큽니다. 따라서 유효액전화의 주기적인 성질은요. 어디로 갈수록 커진다?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진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갈수록 커진다? 아래로 갈수록 커진다야.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잘생긴 거, 그 다음에 가로막는 거. 이 2가지 요인을 분석하시면 되는 거야. 이해되시죠? 자, 근데 이 가리움 상수라는 게 앞에서 처막는 새끼들만 가리움 상수가 있는 게 아니야. 어디서 방해하는 애들도 가리움 상수가 있는 거야? 옆에서 방해하는 애들도 가리움 상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갑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2주기 원소들만 가지고 놓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X축이 번호라고 해봅시다. 오케이? 그럼 핵전화량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쭉 올라가겠지? 핵전화량은 일정하게 올라갈까요? 왜? 양성자 수가 하나, 둘, 두 개, 3번부터니까 3, 4, 5, 6, 7, 8, 9, 10 이렇게 올라갈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유효핵전화는 핵전화량보다 클까 작을까? 무조건 작아. 왜? 유효핵전화는 핵전화에서 뭐를 빼줘야 돼? 가리움 상수를 빼줘야 되잖아. 그럼 유효핵전화는 핵전화량보다 무조건 작을까 클까? 작아요. 그러면 유효핵전화 밑에서 시작해야 돼, 분명히. 근데 기울기가 같아야 돼, 달라야 돼? 달라야 돼. 더 벌어지게 돼 있어요. 왜? 앞에서 막는 새끼는 같은데 이게 왜 벌어지게 될까? 라는 거 얘기하시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수해, 리, 배, 붕소가 몇 번이야? 5번이죠, 그치?
그럼 이 새끼 전자 배치 어떻게 됩니까? 2, 3 전자 배치가 되겠지. 그럼 2, 6 전자 배치를 갖는 애가 누구야? 8번이죠, 그치? 8번이면 누구니? 산소죠. 오케이? 그럼 이 둘을 비교해보자. 그럼 전하량은 5에서 8만큼 증가했잖아. 그죠? 근데 앞에서 가로막는 애들은 어떠니? 인원수가 같지? 근데 옆에서 방해하는 애가 얘는 3마리가 있으니까 2마리가 방해하는 효과가 되겠지? 한 놈만 잡아서 놓고 생각하면. 그럼 얘는 몇 마리가 방해하는 효과가 되는 거야? 5마리가 방해하는 효과가 돼버리겠지? 방해하는 정도가 얘에 비해서 얘가 더 어때지는 거야? 커지는 거야. 오른쪽으로 갈수록 옆에서 방해하는 애들의 정도도 더 증가하게 된다. 오케이? 물론 이 가리움 상수에는 앞에서 가로막는 애들이 갖는 효과가 있고 옆에서 가로막는 애들이 효과가 있는데 어디서 가로막는 애들의 효과가 더 큰 거야? 앞에서 방해하는 애들의 가로막기 효과가 더 큰 거야. 옆에서도 가로막지만 핵전하량을 이겨 못 이겨? 못 이겨. 옆에서 방해하는 애들은 핵전하량을 못 이깁니다. 그렇지만 앞에서 방해하는 애들은 핵전하량이랑 다이다이 떠볼만 한 거야.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그래서 유해핵전하는 이런 패턴을 갖게 된다라는 거. 요 그래프가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서 내가 지금 요거 얘기해 주는 거야. 오케이? 그럼 수소의 유해핵전하는 얼마일까? 수소의 유해핵전하는 얼마일까? 수소는 전자가 몇 개? 1개. 그럼 방해하는 새끼가 있어 없어? 없죠. 수소의 유해핵전하는 핵전하량이 수소의 유해핵전하가 됩니다. 수소의 유해핵전 얼마야? 1이야, 1.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크기를 비교해야 되는데, 원자반지름을 결정을 비교를 해야 되는데, 이 원자반지름을 얘기하는 게 조금 애매하긴 한데, 약간 야매로 가볼게요. 약간 야매로 가볼게요. 오케이? 자.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요. 그래서 야매로 하는 거야. 자, 원자반지름은 이렇게 갑시다. 몇 단계만 봐라? 3단계만 봐라. 원자반지름 몇 단계 봐라? 3단계 봐라. 첫 번째, 뭐를 봐라? 껍질 수를 봐라. 그 다음에 두 단째, 뭐를 봐라? 핵전하량을 봐라. 3단계, 뭐를 봐라? 전자의 수를 봐라. 자, 크기를 비교할 때는 몇 단계만 알자? 3단계만 알자. 이게 복합 비교가 아니야. 뭔 말이냐면 1단계 비교해서 차이가 나잖아? 그럼 2단계 넘어갈 필요 있어 없어? 없어. 예를 들어 봅시다. 자, 리튬하고 나트륨하고 비교하면 얘는 몇 주기 원소니? 2주기. 얘는 몇 주기? 3주기. 당연히 얘가 커. 껍질수가 클수록 반지름이 어때지는 거야? 커지는 거야. 이해되니? 자, 두 번째. 나트륨하고 마그네슘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그럼 얘네들 같은 경우는 얘도 몇 주기니? 3주기. 얘도 몇 주기니? 3주기. 그럼 껍질수가 같으니까 몇 주기로 넘어온 거야? 3주기로 넘어온 거지. 아니, 2번으로 넘어온 거지. 근데 나트륨은 11만큼 잘생긴 새끼, 얘는 12만큼 잘생긴 새끼지, 그치? 그럼 잘생기면 잘생길수록 언니들이 모일까? 흩어질까? 모이겠지. 그럼 얘는 얘에 비해서 흩어져 있겠지? 따라서 누가 더 큰 값을 갖습니까? 얘가 더 큰 값을 가져요. 크기가 커집니다. 못생길수록 커. 못생길수록 언니들이 흩어지는 거야. 이해돼? 무슨 말인지? 자, 따라서 기본은 이 두 가지야. 기본은 이 두 가지야. 그러면 이 크기의 패턴은 어떻게 되겠니? 아래로 갈수록 커지겠죠. 어디로 갈수록 커지겠습니까? 왼쪽으로 갈수록 커지겠지. 왼쪽 아래로 갈수록 커집니다. 자, 크기는 어디로 갈수록 커진다? 왼쪽 아래로 갈수록 커집니다. 아래로 갈수록 커지고 어디로 갈수록 커진다? 왼쪽으로 갈수록 커져요. 왜? 아래로 갈수록 껍데기가 많아지고요. 왼쪽으로 갈수록 못생겼으니까 흩어지는 거야. 그러면 얘는 누구를 비교해야 되냐면 플로린과 플로린 이온을 한번 볼게요. 자, 플로린 몇 번입니까? 9번이죠. 그럼 원래 전자 배치가 어떻게 되니? 2, 7 전자 배치죠. 그럼 F-이온은 전자가 몇 개가 돼야 되겠니? 10개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얘는 8 전자 배치가 되겠지. 그럼 얘도 몇 번이니? 9번이죠. 마찬가지로 양성자수 9개죠. 그럼 1단계 껍질수 몇 개? 2개 같죠? 2단계 핵전하량 어떠니? 같죠? 그럼 몇 단계 넘어가?
3단계 넘어가. 전자가 많으면 마이너스들이 많은 거지. 언니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겠지. 전자 사이에 무슨 력? 반발력이 작용을 하게 되기 때문에 누가 더 커져요? 얘가 더 커집니다. 여기 하나 더. 나트륨과 나트륨 이온을 비교해 볼게요. 자, 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전자 배치가 어떻게 됩니까? 11번이니까 2, 8, 하나. 그럼 나트륨 이온은 2, 8 전자 배치가 되겠죠? 얘는 껍데기 몇 개? 3개. 얘는 껍데기 몇 개? 2개. 고로 껍데기가 3개인 놈이 더 클 것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몇 단계 비교해라? 3단계만 비교해라. 오케이? 그러면 어떤 문제가 나와도 누굴 물어봐도 몇 단계로 비교하시면 끝나요? 3단계로 비교하시면 끝나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마그네슘 이온이 있고요. 알루미늄 이온이 있고요. 알루미늄 이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염화 이온이 있다고 쳐봅시다. 아니다. O2- 이온이 있고요. F- 이온이 있다 쳐봅시다. 오케이? 그럼 얘 몇 번? 12번. 오케이? 얘는 몇 번? 13번. 얘는 8번. 얘는 9번. 2개 잃었으니까 10개. 3개 잃었으니까 몇 개? 10개. 얘도 10개. 얘도 10개. 등전자 원자라고 합니다. 이 전자수가 어떤 거야? 같은 거야. 그럼 껍질수가 당연히 어떤 거니? 같은 거겠지? 이 8전자 배치잖아, 모두 다. 오케이? 껍질수가 같아. 그럼 몇 단계 넘어가야 돼? 2단계. 핵전하량이 뭐 할수록? 클수록 뭐하다? 작다. 따라서 1로 간 이 새끼가 더 크고 신발. 순서를 뭔 말인지 알겠지, 그치? 핵전하량이 크면 클수록 얘네들은 어때진다? 작아진다. 그래서 이온의 크기를 비교하건 원자의 크기를 비교하건 어떤 새끼의 크기를 비교하건 간에 중요한 건 이거야. 몇 단계 비교? 3단계 비교. 근데 내가 이게 야매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자, 남아, 아리지, 그치? 그 다음에 이 위에 누구 있어요? 리튬. 그 다음에 베릴륨. 이렇게 가잖아, 그치? 그럼 당연히 누가 더 크니? 리튬보다는. 나트륨이 더 크지. 그리고 일로 갈수록 어때지니? 작아지죠. 오케이? 근데 얘하고 얘를 비교하면 얘는 껍데기가 몇 개니? 3개. 얘는 껍데기가 몇 개니? 2개지. 그럼 내가 알려준 대로 하면 누가 더 커야 되니? 얘가 더 커야 되잖아. 근데 얘가 더 커요. 네. 잘생겨가지고 존나 쪼아대요. 얘는 껍데기 2개인 애 중에 제일 못생긴 애. 그러니까 껍데기 2개 중엔 제일 흩어져 있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13족부터 역전현상이 일어나거든? 근데 나온 적 없어요, 여기까지. 뭔 말인지 이해는 해? 무슨 말인지 이해는 하시겠지? 그래서, 요게 역전된다라는 사실은 기억은 하고 있자.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어떻게 풀면 끝나? 이렇게 3단계로만 풀어주면 끝나. 근데 여기에서 알아낸 게 우연히 알아낸 게 하나 있어요. 뭐를 알아내게 됐어요? 금속의 경우에는 이온이 되면서 크기가 어때지니? 작아집니다. 비금속의 경우에는 이온이 되면서 크기가 어때집니까? 커지죠. 따라서 금속은요, 쌤, 원자 반지름과 이온 반지름을 비교했을 때 누가 더 큽니까? 원자 반지름이 더 커요. 그럼 원자 반지름이 더 크다면 걔는 무조건 누구야? 금속이야. 근데 비금속의 경우에는 원자 반지름과 이온 반지름을 비교했을 때 누가 더 큽니까? 이온 반지름이 더 크죠. 그럼 이온 반지름이 더 크다면 걔는 묻을 필요도 없고 따질 필요도 없어. 무조건 걔는 뭐라고 생각하면 돼? 비금속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오케이? 문제에서 알려줍니다, 이걸. 오케이? 자, 따라서 크기 비교를 하는 데는 3단계만 필요하지만 이 크기를 비교하다 보니 요거까지도 알아내게 되었다. 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써둡니다. 1, 2, 3. 첫 번째 뭐의 숫자? 껍질수. 두 번째 뭐를 봐요? 핵전하량.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를 보라고 그랬어요?
전자수라고 그랬죠. 그죠? 자, 그럼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껍질수가 커지면 반지름이 어때집니까? 커지죠. 핵전하량이 커지면 반지름이 어때집니까? 작아지죠. 왜? 인력이 커지니까. 더 땡기는 거죠. 잘생길수록. 그 다음에 전자수가 많아질수록 반지름이 커지죠. 왜? 반발력 때문에. 됐어? 자, 그리고요. 금속의 경우와 뭐의 경우? 비금속의 경우를 비교할 수가 있죠. 어디에서? 크기 비교해서. 금속의 경우에는 원자 반지름과 이온 반지름을 비교했을 때 누가 더 커요? 원자 반지름이 더 크고요. 비금속의 경우에는 원자 반지름과 이온 반지름을 비교했을 때 누가 더 크다? 이온 반지름이 더 크다. 여기를 내가 정리해서 이렇게 만들어주는 이유는 뭘까? 외우라고요. 아, 이걸 외우고 있어야 된다고. 그래야지만 니들이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다고. 됐어? 자, 그러면 이제 이온화 에너지를 들어갈 건데, 자, 가장 핵심 포인트가 누구야? 이온화 에너지야, 사실은. 이 중에서 시험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누굴까? 이온화 에너지.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온화 에너지. 자, 이온화 에너지는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내가 뭐를 뜯어내는데, 전자를 뜯어내는데 뭐한 에너지? 필요한 에너지라고 그랬지. 누구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을까? 유해 액전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왜? 뜯어낼 때 필요한 에너지는 힘을 적게 받는 새끼는 쉽게 뜯어내겠지. 근데 힘을 많이 받는 새끼는 뜯어낼 때 힘들까 어려울까? 똑같은 얘기지. 힘들까 쉬울까? 힘들겠지, 그치? 오케이?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하자. 아래로 갈수록 서드가 돼버리지. 첫 번째 마누라, 두 번째 마누라, 세 번째 마누라. 그럼 아래로 갈수록 떼내기가 쉬워져, 어려워져? 쉬워져요. 잘생기긴 했지만 바깥 껍데기로 밀려나니까. 그죠? 오른쪽으로 갈수록 잘생겼지? 따라서 어디로 갈수록 이온화 에너지가 커집니까?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온화 에너지가 커지고요. 위로 갈수록 이온화 에너지가 커집니다. 그래서 이온화 에너지의 패턴은 어디로 갈수록 커진다?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진다? 위로 갈수록 커진다야. 이거 알고 있죠? 오케이? 이온화 에너지는 어디로 갈수록 커져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져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갈수록 커집니까? 위로 갈수록 커집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일반적으로 어디로 갈수록 커져야 돼?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져야 되는데, 그러면 리, 베, 비, C, N, O, F, N이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쭉 올라가야 되잖아? 근데 썩을 새끼들이 두 번 꺾입니다. 어디에서? 2, 3, 5, 6. 어디에서? 2, 3, 5, 6. 기억하자. 2, 3, 5, 6. 이유는 몰라도 돼. 그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건 언제? 고2 때 알아야 돼. 왜? 서술형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수능에서는 절대적으로 결과만 물어봅니다. 내 역사상 여지까지 2족에서 13족에서 이온화 에너지가 뒤집히는데 왜 뒤집힐까요를 물어보는 수능 문제를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15, 16은 왜 뒤집힐까요를 물어보는 문제를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다만 중요한 건 2, 13, 15, 16은 뭐 한다? 뒤집힌다. 오케이? 2, 13, 15, 16은 뭐 한다? 뒤집힌다. 그러면 붕소가 여기로 내려갑니다. 붕소는 더 내려가요. 그 다음에 15, 16이니까 산소가 더 뭐하게 돼 있어요? 얘보다 내려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패턴을 갖게 됩니다. 어디에서 뒤집히게 된다? 2, 13, 그 다음에 15, 16에서 뭐하게 된다? 뒤집히게 된다. 됐습니까? 여긴 무조건 뒤집힙니다. 근데 요즘 수능의 패턴상 그냥 안 물어봐. 1 이온화 에너지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2 이온화 에너지의 패턴도 알아야 되고요. 3 이온화 에너지의 패턴도 아셔야 돼요. 3까지는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를 먼저 한 다음에 그 패턴의 변화도 다시 한번 얘기를 할 건데, 중요한 건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지는데 어디에서 한 번씩 뒤집힌다? 2, 3, 5, 6에서 한 번씩 뒤집힌다. 이게 중요하다. 알았죠? 이거 조금 이따 다시 할게.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 한 다음에. 자, 이온화 에너지가 중요한 이유는요. 첫 번째, 방금 전에 얘기했죠.
뭐가 등장하기 때문에 예외 구간이 등장하기 때문에 이온화 에너지가 힘듭니다. 2, 3, 5, 6입니다. 2, 3, 5, 6에 뭐가 나와요? 예외 구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셔야 되는 게 무슨 에너지?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가 나오는데 이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를 보면 우리가 뭐를 알 수가 있다라고 배웠습니까? 니네? 족을 알 수가 있다라고 배웠지. 오케이? 자, 이게 이런 개념이야. 자, 알루미늄이 있어요. 알루미늄 몇 번입니까? 13번이죠, 그치? 그럼 이 아이의 전자 배치를 보면 어떤 식으로 돼 있어요? 2, 8, 3. 그죠? 총 13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지? 좀 더럽게 설명할게. 자, 알루미늄한테 마누라가 지금 몇 마리가 있냐면 13마리의 마누라가 있어요. 알루미늄 마누라가 몇 명? 13명. 근데 내가 이 알루미늄 마누라 13명을 내가 꼬실 거야. 오케이? 지금부터 내가 얘를 다 꼬실 겁니다. 13명을 다 꼬실 거야, 내가. 근데 내가 가진 게 뭐밖에 없니? 돈밖에 없거든. 오케이? 내가 돈으로 얘네들 다 꼬실 겁니다. 그럼 알루미늄한테 지금부터 돈을 줄 겁니다. 자, 알루미늄한테 이머니를 줄 거야. 누굴 꼬시기 위해서? 첫 번째 마누라를 꼬시기 위해서. 그랬더니 얘한테 100원 줄게. 너 나랑 살래? 그랬더니 어머 하면서 나한테 넘어왔어요. 얘 얼마에 꼬셨어 내가? 100원에 꼬셨어. 그랬더니 알루미늄은 전자 하나를 잃었으니까 알루미늄이 몇 플러스 이온이 됐겠니? 1 플러스 이온이 되면서 전자 하나를 나한테 줬겠지? 그럼 알루미늄은 지금 현재 뭐가 됐습니까? 1 플러스 이온이 됐지? 얘 나한테 뺏겼어. 얼마에 뺏겼습니까? 100원에 뺏겼지? 그럼 나 얘 이제부터 꼬실 거야. 그럼 얘한테 다시 얼마 주려고? 100원 줬어. 100원 줄게. 너도 와 나한테. 했더니 얘가 나를 탁 째려오면서 이러는 거야. 100원에 안 넘어온다는 얘기지? 그래서 돈을 더 달래. 이유가 궁금하잖아. 왜 그럴까? 이런 거였어. 아까는 있잖아. 이 두 마리의 전자가 얘를 밀어준 거야. 얘는 나한테 100원에 넘어올 생각이 없었어. 근데 얘네들이 야, 너 쟤한테 그냥 가 하면서 두 명이 다 밀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얘는 어리버리 나한테 100원에 꼬임당한 거야. 근데 얘를 꼬시려고 봤더니 얘를 밀어주는 애가 몇 마리밖에 없니? 한 마리밖에 없지. 그러니까 얘한테 두 번째 마누라를 꼬시는 돈은 아까보다 많이 들었어? 조금 들었어? 많이 들었어. 그래서 알루미늄은 나한테 마누라 몇 명을 뺏깁니까? 2명을 뺏겼어요. 그러면 알루미늄이 몇 플러스 이온이 되겠니? 2 플러스 이온이 되겠지. 내가 이렇게 수업을 해가지고 동영상을 공개했더니 애들이 욕을 해요. 이 새끼 더럽다고. 이해만 하면 됐지, 그지? 알게 뭐야, 내가 더럽든 말든. 응? 내가 그렇다고 진짜 꼬시는 것도 아니고, 그지? 나 완전 진짜 우리 와이프밖에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진짜야. 비웃는다, 니네? 야, 씨. 야, 그러면 안 돼. 나, 진짜, 안 돼. 나 그런 사람 아니야. 오케이? 자, 이제 알루미늄한테 마누라 마지막 껍데기에 몇 마리 남았니? 한 마리 남았죠? 이제 꼬실 거야. 자, 알루미늄은 2마리의 마누라를 나한테 이미 뺏겨버렸어. 그죠? 그래서 내가 이제 세 번째 마누라도 꼬시려고 100원 주고 꼬셨지? 200원 주고 꼬셨지? 얘한테 200원 주면 넘어 안 넘어? 안 넘어오겠지? 300원은 줘야 되겠지? 왜? 밀어주는 애가 아무도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300원에 얘를 꼬셔서 오케이 바리 나는 다 꼬셨네. 어디 애들을 다 꼬셨습니까? 마지막 껍데기에 있는 애들을 다 꼬셨어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껍데기에까지 꼬셔야 되겠지? 그래서 300원 줬더니 이러는 거야. 미친 새끼라고. 그럼 400원? 500원? 600원? 안 넘어와. 씨발 계속 안 넘어와요. 그러다가 3,000원 줄게. 그것도 부족해? 5,000원 줄게. 그랬더니 슬쩍 움직이더라. 무슨 말이야? 얘는 서드였잖아. 얘는 뭐야? 세컨이죠? 레벨루가 다르다. 정확히 얘기하면 가리움 효과 때문에 그런 거거든. 근데 그냥 우리 이해하기 편하게
따라서 이 알루미늄한테 알루미늄이 3 플러스 이온이 된 상태에서 내가 네 번째 마누라를 꼬셨어요. 꼬실 수 있어. 오케이? 불가능한 건 아니야. 꼬실 수는 있어요. 그러면 알루미늄이 몇 플러스 이온이 되겠니? 4 플러스 이온이 되면 전자 하나를 나한테 또 주겠지? 근데 문제는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는 무조건 뭐합니까? 증가합니다. 근데 갑자기 증가하는 비율이 나오는 데가 있어. 그럼 그때가 뭐가 하는 시점? 껍질이 바뀌는 시점이다. 이걸 무슨 에너지?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라고 하는데 많은 아이들이 이걸 더하기 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걸 더하기 빼기 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됩니다. 뭐를 봐야 돼? 비율로 봐야 돼요. 1, 2 비율, 2, 3 비율은 비슷해요. 근데 3, 4 비율은 어떨까? 얘네는 무슨 말인지 빼기 하면 안 돼. 근데 대부분은 눈깔이 달린 애들이라면 다 보여. 눈깔이 없는 애들은 가끔 못 보는 애들이 있긴 해. 바보처럼 오, 어디서 증가했어요? 이런 소리 하는 애들이 있는데 거의 대부분은 눈깔만 있으면 맞출 수 있다. 다만 니들이 절대적으로 명심해야 되는 건 빼기 해라, 빼기 하지 마라. 빼기가 아니다. 뭐를 봐라? 비율을 봐라. 1, 2 비율과 2, 3 비율은 비슷할 거야. 근데 3, 4 비율이 어떨 거야? 확 증가할 거야. 그러면 거기가 뭐가 바뀌는 타이밍이다? 껍질이 바뀌는 타이밍이다.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뭐를 할 거냐면 자, 어디에서 예외 구간이 온다고 그랬어요? 2, 3, 5, 6에서 예외 구간이 온다고 그랬지, 그치? 자, 우리는 일반적으로 1 이온화 에너지를 그냥 이온화 에너지라 합니다. 이 패턴을 보이는 건 그냥 이온화 에너지야. 그러면 이온화 에너지의 기본 패턴을 보면 오른쪽으로 갈수록 두 번 꺾이고 올라가 확 하는데 여기가 몇 쪽이야? 18쪽 애들이죠. 18쪽 애들은 왜 이렇게 이온화 에너지가 클까? 가장 뭐한 새끼들? 안정한 새끼들. 그럼 다시 뚝 떨어지게 돼 있겠지, 그치? 오케이? 이게 몇 이온화 에너지를 얘기한 거야? 1 이온화 에너지. 그냥 이온화 에너지를 얘기한 거야. 그때 중요한 포인트는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여기라고 그랬지. 2, 3, 5, 6에서 뭐 하는 구간이 나온다? 역전되는 구간이 나온다. 라는 건데, 요렇게 기억해 둡시다. 자, 핵전 하량의 차이가 얼마일 때? 1일 때. 핵전 하량의 차이가 얼마일 때? 1일 때. 자, 원자가 전자가 아니라 무슨 전자? 체외각 전자가 2개에서 3개 넘어갈 때랑 5개에서 6개 넘어갈 땐 무조건 뒤집힙니다. 자, 핵전하량의 차이가 얼마이면서? 1이면서 핵전하량이 1이면서 체외각 전자가 2, 3, 5, 6일 때는 무조건 뭐 하게 돼 있다고요? 뒤집히게 돼 있다고요. 원래대로 따지면 잘생길수록 떼내기가 쉬워, 어려워? 쉬워. 어려워. 어려워. 내 마누라 뺏는 게 어렵겠어? 원빈 마누라 뺏는 게 어렵겠어? 원빈 마누라 뺏는 게 훨씬 더 힘들 거 아니야. 마누라가 많으면? 부럽다. 부럽다. 야! 비슷하다 치자, 마누라의 개수가. 같은 주기에 있는 애들. 오케이? 원빈의 세컨과 나의 세컨. 누굴 뺏는 게 더 힘들어? 원빈의 세컨을 뺏기가 더 힘들겠지, 그치? 나의 서드, 원빈의 서드. 난 서드까지 있지도 않지만. 누가 더 힘들겠어? 원빈의 서드가 더 힘들겠지, 그치? 이나영은 난 솔직히 그냥 그래. 그치? 원빈이 왜 이나영이랑 결혼했을까? 뭔가 이유가 있겠지, 그치? 그보다 더 대박은 송혜교죠. 와, 갑오브 갑이야, 그죠? 송혜교를 거쳐간 남자들 중에 내가 없다는 게 참. 아, 속상해. 왜? 나는 왜 안 왔지, 송혜교가 나한테? 아, 진짜 속상해. 자, 예를 들어볼까? 알미늄 1 플러스 이온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규소에 1 플러스 이온이 있어요. 얘 몇 번이야? 13번. 얘 몇 번이야? 14번이지, 그치? 그러면
얘는 원래는 원자과 전자수가 몇 개입니까? 3개잖아. 근데 하나 잃었으니까 2, 8, 2 전자 배치가 되겠지? 얘는 2, 8, 3 전자 배치가 되겠지? 원래대로 따지면 얘가 더 잘생겼어. 하지만 2, 3이죠? 그럼 뭐 하게 된다고요? 얘 뺏기가 더 힘들다고요. 이해돼? 핵전화량 차이가 얼마? 1이야. 그러면서 최외각 전자수가 어떻게 될 때는? 저렇게 될 때는 뭐 하게 돼 있어요? 뒤집히게 돼 있어요. 힘들지? 그래서 자, 이 원은 어디에서 뒤집혀? 2, 3, 5, 6에서 뒤집힙니다. 오케이? 그럼 이 2는 어디에서 뒤집힐까? 3, 4, 그 다음에 6, 7에서 뒤집힙니다. 왜? 이 2는 이미 전자 하나를 잃은 상태지? 이 2가 이거잖아. 1 플러스에서 뺏어내는 거잖아. 이미 하나를 잃었으니까 13족이면 2개 남은 거지? 14족이면 몇 개 남은 거야? 3개 남은 거지? 얘는 5개 남은 거지? 얘는 몇 개 남은 거야? 6개 남은 거지? 최외각 전자수가 2개, 3개, 5개, 6개야. 그럼 이 3는 그 다음에 에서 뒤집힙니다. 이해되니? 오케이? 더 해주면 된다. 1이온 에너지는 2, 3, 5, 6. 2이온 에너지는 3, 4, 6, 7. 3이온 에너지는 4, 5, 7, 8이야. 이해됐어요? 오케이? 여기서 뭐 한다고요? 뒤집힌다고요. 내려간다고요. 이온 에너지가 원래는 오른쪽으로 가면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에선 뭐 하게 돼 있다? 내려가게 돼 있다. 그러면 이거 한번 물어볼까요? 자, 네온이 있고요. 나트륨 이온이 있습니다. 이 둘의 이온 에너지를 비교하세요라는 문제가 나왔다 쳐봅시다. 그러면 네온은 전자 배치가 어때? 2,8 전자 배치죠. 나트륨 이온도 어떻게 되겠니? 2,8 전자 배치가 되겠죠. 그러면 얘는 11번이고 얘는 몇 번입니까? 10번이죠. 전자 배치 같아요. 버트! 잘생겼지? 이게 더 커요. 네온의 1이온화 에너지와 나트륨의 2이온화 에너지를 비교하면 누가 더 크다? 나트륨의 2이온화 에너지가 더 크다. 원자 상태일 때 떼내는 걸 1이온화 에너지라고 그래. 1 플러스를 떼낼 때가 무슨 이온화 에너지? 2이온화 에너지. 2 플러스 떼낼 때가 몇 이온화 에너지? 3이온화 에너지야. 그러면 여기서 뜯어내는 건 몇 이온화 에너지? 1이온화 에너지. 여기서 뜯어내는 건 1 플러스니까 2이온화 에너지가 되는 거겠죠? 오케이, ready? 둘을 비교하면 누가 더 커야 돼? 얘가 더 커야 돼. 당연히 잘생겼으니까.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오케이? 이 원 뭐? 1이온화 에너지. 1이온화 에너지는 그냥 이온화 에너지랑 같은 거야. 원자 상태에서 중성 상태에서 뜯어내는 게 1이온화 에너지야. 무슨 상태에서 뜯어내는 거? 중성 상태에서 뜯어내는 걸 몇 이온화 에너지? 1이온화 에너지. 1 플러스 이온에서 뜯어내는 걸 몇 이온화 에너지? 2이온화 에너지. 2 플러스 이온 상태에서 뜯어내는 걸 몇 이온화 에너지? 3이온화 에너지라고 해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뜯어내는 건 몇 이온화 에너지가 되는 거야? 1이온화 에너지. 이 상태는 1 플러스잖아, 그치? 그럼 이 상태에서 뜯어내는 건 몇 이온화 에너지가 되는 거야? 2이온화 에너지가 되는 거지. 그럼 네온의 이온화 에너지와 나트륨 이온의 나트륨의 2이온화 에너지는 누가 더 크다? 나트륨의 2이온화 에너지가 더 크다. 문제 나오면 이렇게 나와요. 네온의 1, 2, 1과 그 다음에 나트륨의 누구를 비교하시오? 2, 2를 비교하시오. 이게 A, 이게 B.
라고 한 다음에 A가 크니 B가 크니 라고 물어본다고. 그러면 네온의 E1이라는 얘기는 그냥 이 상태에서 뜯어내는 걸 얘기하는 거지. 그럼 E8 이 상태에서 뜯어내는 걸 얘기하는 거고, 나트륨의 E2니까 나트륨 상태에서 뜯어내는 게 아니라 누구 상태에서 뜯어내야 되는 거야? E2는 1 플러스 이온 다음이 E2야. 따라서 Na 플러스 이온이니까 얘도 E8 상태에서 뜯어내라는 얘기가 되겠지.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따라서 문제가 이렇게만 나와 있어도 니들은 이렇게 해석을 할 줄 아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비교하는 문제들이 나왔을 때 복합적으로 비교를 하셔야 되는데, 아주 솔직히 얘기하면 나도 이 동네 문제 별로 안 좋아해. 왜? 아씨 머리 아파요. 야, 이게 IQ 테스트 문제잖아. A는 B보다 크다. 근데 이거는 B가 C보다 크다. 이거는 A가 제일 크다. 이건 C가 제일 크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거의 IQ 테스트 문제가 돼버리거든. 침착하게 푸셔야 됩니다. 이 동네는. 근데 트릭을 깔면 거의 어디에서 깐다? 100% 이온화 에너지에서 깔아요. 트릭을 깔면 어디에서 깔아요? 이온화 에너지에서 까는데, 이 이온화 에너지에서 깔릴 수 있는 트릭은 다 설명했어 내가. 근데 알면서도 당하는 게 이 동네야. 나도 틀리니까. 어디서 막히니? 어디서 막히니? 헷갈려서? 계속 연습해야 돼. 자, 그 다음에 전기음성도라는 건 어디로 갈수록 커진다라는 거 알고 있습니까? 오른쪽 위로 갈수록 커지죠? 누구를 최대값으로 잡습니까? 플로린을 최대값으로 잡아요. 18쪽 아이들은 전기음성도를 다룰까 안 다룰까? 다루지 않죠. 왜? 18쪽 아이들은 결합을 안 하기 때문에 공유전자쌍이 없어요. 따라서 18쪽 애들 빼놓고 나머지 애들을 가지고 비교하는 거고, 사실 전기음성도는 이쪽 단원에서보다 그 다음 단원, 결합 단원에서 더 많이 필요한 내용이지. 그래서 여기선 그냥 간략하게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전체적으로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전체적으로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 이래요. 자, 주기율표를 그려볼게요. 간단하게 이렇게 그냥 주기율표가 있다고 쳐볼게요. 자, 첫 번째, 오른쪽 위로 갈수록 커지는 애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왼쪽 아래로 갈수록 커지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갈수록 커지는 애가 있어요? 이쪽으로 갈수록 커지는 애가 있어요. 패턴이 3개가 있지, 그치? 자, 첫 번째, 이쪽으로 갈수록 커지는 애들이 뭐가 있습니까? 이온화 에너지. 그 다음에 전기, 음성도. 자, 배우진 않았지만 전자 친화도라는 것도 있어요. 전자를 얻으려는 성질을 비교하는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값들은 어디로 갈수록 커져요? 오른쪽 위로 갈수록 커집니다. 자, 그 다음에 반지름은 어디로 갈수록 커집니까? 왼쪽 아래로 갈수록 커지죠. 그 다음에 유효핵전화가 어디로 갈수록 커지는 거야? 이쪽으로 갈수록 커지는 거야. 자, 근데 여기다가 조금만 더 뻗쳐서 니네 어차피 4단원에서 산화환원이니 뭐 이딴 것들 할 거 아니야. 그죠? 거기 내용 연결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하면은 왼쪽 아래로 가면 갈수록 이온화 에너지가 커요, 작아요? 작죠? 그럼 이게 작단 말은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 전자를 뭐 하기가 쉬운 거야? 잃기가 쉬운 거지. 전자를 잃는다는 건 뭐 된다는 거? 산화되기가 쉽다는 거죠. 전자를 잃는다는 건 뭐 되기가 쉬운 거야? 양이온으로 되기가 쉬운 거야. 산화된다는 건 무슨 력이 크다는 거야? 환원력이 크다는 거죠. 이 모든 성질을 섞어서 무슨 성이라고 할까? 금속성이 크다고 합니다. 왼쪽 아래로 갈수록 이러한 성향이 더 커져요. 오케이, 바리? 그러면 이쪽으로 갈수록 전자 친화도가 크다는 말이야. 전자를 뭐 하려는 성질이 큰 거야? 얻으려는 성질이 큰 거지. 따라서 오른쪽 위로 갈수록 뭐를 얻기가 쉬워져요? 전자를 얻기가 쉬워지고요. 음이온으로 되기가 뭐해지는 거니? 쉬워지는 거죠. 그 다음에 전자를 얻으면 뭐 된다는 거야? 환원이 된다는 거죠. 환원되기가 쉬워지는 거고요. 내가 환원된다는 건 남을 산화시키는 거. 산화,
력이 커지는 거죠. 오케이? 이 모든 걸 섞어서 무슨 성이라고 한다? 비금속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비금속의 반응성은 오른쪽 위로 갈수록 커지는 거고 금속의 반응성은 왼쪽 아래로 갈수록 커지는 거야 라고 해주시면 돼요. 됐습니까? 이게 전체적인 패턴, 주기적인 성질에서 전체적인 패턴이 됩니다. 됐죠? 그럼 오늘 배운 내용 요약하면 이거야. 이거. 자, 유효액전하는 어떻다고 그랬어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진다. 왜? 잘생겼으니까. 아래로 갈수록 커진다. 왜? 잘생겼으니까. 오케이?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크기는 아래로 갈수록 커진다. 왜? 껍질 수가 많아지니까. 왼쪽으로 갈수록 커진다. 왜? 못생겼으니까. 못생겼으니까 언니들이 흩어진다. 오케이? 이온화 에너지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진다. 왜? 잘생겼으니까. 뜯어내기가 힘들어 쉬워? 힘들겠지. 위로 갈수록 커져요. 왜? 위로 갈수록 퍼스트죠? 그죠? 오케이? 이해되시죠? 따라서 위로 갈수록 이온화 에너지가 커진다. 전기 음성도도 오른쪽 위로 갈수록 커진다. 이게 지금 오늘 배운 내용의 전부입니다. 여기에 가장 핵심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트릭을 판다면 어디에서 트릭이 나온다고요? 이온화 에너지에서 트릭이 나오고 이온화 에너지에서 나올 수 있는 트릭은 오늘 배운 내용이 전부야. 2356 기억하세요? 2356 뭐 기준으로? 1 이온화 에너지 기준으로. 2 이온화 기준일 때는 3, 4, 6, 7 1씩 더하면 돼. 이해되니? 뒤집히는 곳이 바뀝니다. 2, 3, 5, 6에서 뒤집히는 건 1 이온화 에너지. 2 이온화 에너지는 오케이. 그리고 1 이온화 에너지와 그냥 이온화 에너지를 복합적으로 비교할 때는 꼭 뭐를 해봐라? 전자 배치를 해봐라. 오케이? 그러면 잘생긴 새끼와 못생긴 새끼와 껍데기가 많은 새끼와 껍데기가 작은 새끼가 보이겠지? 그것들을 복합적으로 비교하면 보일 것이다. 이해됐니? 자, 그래서 일단 이 아이들의 주기적인 성질, 원소의 주기적인 성질은 간략하게 이렇게만 하시면 되겠습니다.